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돈 쓸 일이 줄겠지. 아이들도 다 컸고, 차도 줄이면 되고, 그냥 조용히 둘이서 살면 뭐 별로 안 들겠지 하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통계청 자료, 실제 은퇴 부부들의 인터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가계부 앞에서 한숨 쉬고 계신 분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6년 현재 은퇴한 60대 부부가 한 달에 평균 얼마를 쓰는지 그 숫자를 처음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까지 드립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짜 이야기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60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거의 15%를 넘어섰어요.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속속 70대에 접어들고 그 바로 뒤를 따르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들이 줄줄이 은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나라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노후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해보고 은퇴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점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연금 나오면 먹고 살겠지, 집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단 숫자부터 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통계청과 여러 금융기관 조사를 종합해보면 은퇴한 60대 부부가 한 달 동안 쓰는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250만 원에서 280만 원이고요. 평균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320만 원, 그리고 도시지역 기준으로 가면 35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떠세요? 이 숫자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노후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문화생활 즐기는 걸 뺀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병원 가고 공과금 내고 차 유지하는 기본 중에 기본만 따져도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제일 먼저 식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밖에서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해 먹으면 되니까 식비는 많이 안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요, 60대 부부가 한 달 식비로 평균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써요. 이게 뜬금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지역의 은퇴 부부 여러 가정을 인터뷰해 봤거든요. 그분들한테 한 달 식비 얼마 드세요? 물어보면 처음엔 별로 안 써요. 대충 40만 원? 이러시는데 막상 통장 내역 열어서 같이 보면 다들 놀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하시면서요. 왜 이렇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60대부터는 건강 때문에 좋은 거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요.
젊을 때는 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그냥 막 먹었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되면 그게 안 돼요. 몸이 알아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혈압 있으신 분은 짠 거 줄여야 하고 당뇨 있으신 분은 단 거 끊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기농 채소, 신선한 과일, 품질 좋은 단백질에 지갑이 열리게 돼요. 거기다가 요즘 물가가 어떤지 아시죠? 2024년, 2025년을 거치면서 식료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삼겹살 한 근에 2만 원을 거뜬히 넘고 달걀 한 판에 9천 원, 만 원이 훌쩍 넘어요. 배추 한 포기 값도 이젠 옛날 말이 다 됐고요. 마트 가서 장 봐오면 영수증 보면서 내가 뭘 샀나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특히 부부 둘이 3끼를 다 챙겨 먹으면 어느 순간 보면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은 그냥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이 가끔 방문하잖아요. 주말에 손자, 손녀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거 해먹이고 외식 한번 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간식 챙겨주고 나면 그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은 금방이에요. 이게 한 달에 2번이면 또 식비가 불어나는 거죠. 이제 의료비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파트거든요. 60대부터 의료비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지출이 아니에요. 언제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 변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한 달에 5만 원인 사람도 있고 150만 원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평균을 내보면요. 2026년 기준으로 60대 부부가 한 달에 쓰는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 검진비까지 다 합치면 평균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한쪽이 큰 병이 생기거나 수술을 하거나 장기 치료를 받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도 훌쩍 넘어가요. 제가 아는 충청도에 사시는 65세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이 2025년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 자체는 건강보험 덕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그 이후로 재활치료를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다니셔야 했어요. 한 달에 물리치료비, 주사, 진통제 처방까지 합치면 30만 원이 넘었대요. 거기다 부인분도 혈압약이랑 당뇨 전 단계 관리 약을 매달 타시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8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두 분 합치면 의료비만 4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60대는 눈도 신경 써야 해요. 노안이 오고 백내장도 체크해야 하고요. 치과는 또 어떻고요.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을 훌쩍 넘는 시대잖아요. 건강보험이 되는 게 있다곤 하지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과 비용이 보통 큰 부담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임플란트를 하나씩 하는데 그 비용이 쌓이면 수백만 원이 치과에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식품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60대 분들이 건강식품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계세요. 홈쇼핑에서 보고 샀다는 오메가3, 유산균, 루테인, 홍삼, 콜라겐.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거뜬히 나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챙기시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이것도 생활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이번엔 주거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집이 있어도 주거비는 나와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비부터 시작이에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냉난방비, 인터넷비, TV 수신료, 주차비,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나오는 곳도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는 관리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겨울철 난방비.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2023년, 2024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난방비가 예전에 2배 가까이 오른 집들이 많아요. 60대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추위를 더 많이 타세요. 젊을 때는 좀 춥다 싶으면 두꺼운 옷 입고 버텼는데 이 나이엔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더 틀게 되고 전기세, 가스비가 더 나와요. 한겨울에 전기가스비가 20만 원을 넘어가는 가정도 정말 많아요. 또 집이 좀 오래됐다면 수리비도 들어요. 이게 진짜 예상을 못하고 당하는 돈이에요. 화장실 변기가 망가졌다. 보일러가 말썽이다. 창문 샤시가 낡았다. 외벽 방수가 떠서 비가 새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수리비라는 게 작은 거는 10만 원, 큰 거는 3, 400만 원도 훌쩍 넘어가거든요. 이걸 한 달 생활비로 나눠보면 매달 조금씩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에요. 전문가들이 이걸 평균 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거 유지 비용으로 잡으라고 하거든요.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지방에서 작은 빌라 월세로 사신다고 해도 요즘은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서울이나 경기권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보증금도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이 은퇴 생활비에서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교통비 이야기를 할게요. 60대부터는 대중교통 할인이 되잖아요. 지하철은 무료로 타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비가 별로 안 들겠지 싶으시죠? 근데 문제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차가 있으면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주유비가 매달 꾸준히 나가잖아요. 중형차 기준으로 한 달에 차 유지 비용만 평균 15만 원에서 25만 원은 잡아야 해요.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서 차를 처분하시는데 그게 맞는 선택인 경우도 있고 지방에 사신다면 차 없이는 생활이 진짜 불편해져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셔야 한다면 차가 없으면 정말 힘드시거든요. 택시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교통비를 아예 없앤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통신비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60대 분들도 스마트폰 다들 쓰시잖아요. 남편 스마트폰, 부인 스마트폰, 거기다 인터넷, TV 결합 상품까지 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면 조금 줄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두 분 합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고정 지출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녀 지원비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 끄덕이실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성인 자녀가 있는 60대 부부 중에서 자녀한테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자녀가 결혼했다면 명절 용돈, 생일 선물, 손자 손녀 용돈이 나가고 아직 결혼 안 했다면 생활비 일부 학자금, 자취방 보증금 보조 같은 것들이 나가요. 자녀가 취업을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더 많이 나가고요. 제가 아는 부산 사시는 62세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자녀가 2명인데
큰 자녀는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작은 자녀는 30대 중반인데 아직 취업이 불안정해요. 큰 자녀 가정에는 명절마다 50만 원씩, 생일마다 30만 원씩 챙겨주고 손자 용돈에 학원비 보조까지 하다 보면 한 해에 400만 원 이상이 큰 자녀 쪽으로 나가요. 작은 자녀한테는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씩 보내고 계시고요. 이분들 표현으로는 자녀한테 쓰는 돈이 아깝지는 않은데 이러다 우리 노후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지원을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부모로서의 마음,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볼 수 없는 마음, 이게 지갑을 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은퇴 부부의 생활비 중에서 자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60대 부부 중에서 자녀에게 월 평균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요. 일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자녀한테 손 내밀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나는 자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거절했는데 정작 자녀한테 계속 돈을 보내고 있는 아이러니. 이게 많은 60대 부부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보험료 이야기도 해야 해요. 이 연령대 분들은 50대에 들어두신 실손보험, 암보험, 생명보험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보험을 정리하려고 해도 지금 해지하면 손해인 것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 가입하기는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되는 거죠. 이제 여가비, 문화생활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건 사치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만 먹고 병원만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사치가 아니라 삶의 기본인데 문제는 이것도 다 돈이 든다는 거예요. 60대 부부가 한 달에 쓰는 여가비는 평균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커피숍 한 번 가고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고 가끔 영화 한 편 보고 취미 활동 조금 하면 이 정도는 그냥 나가요. 여행을 한 번 가면 그 달은 훨씬 더 나오겠죠. 국내 여행 2박 3일만 해도 두 분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마저 줄이면서 사시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고 그 관계가 노후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비는 줄이더라도 아예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항목별로 다 더해 볼게요. 식비 50만 원에서 70만 원, 의료비 40만 원에서 70만 원, 주거 관련 비용 20만 원에서 40만 원, 교통비 15만 원에서 25만 원, 통신비 15만 원에서 20만 원, 보험료 10만 원에서 30만 원, 자녀 지원 20만 원에서 50만 원, 여가비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걸 다 합치면 최소 22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이게 바로 2026년 은퇴 60대 부부의 현실적인 생활비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여기서 진짜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개인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예요. 부부 합산하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죠. 물론 올해 많이 납부하신 분들은 이보다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더 적게 받으시기도 해요. 근데 평균으로 보면 부부 합산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 현실이에요. 아까 계산한 생활비가 최소 220만 원인데 연금이 130만 원이면 매달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나요? 모아둔 예금이나 적금을 조금씩 빼쓰거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녀한테 손을 벌리거나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특히 집 한 채만 있고 별도로 모아둔 금융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심각해요. 집이 있어도 팔자니 갈 데가 없고 안 팔자니 생활비가 없고 이 딜레마를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택연금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가입 시점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생활비를 줄이는데 성공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은퇴 직후에는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240만 원대로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첫째, 통신비를 과감하게 줄였어요. 고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시니어 전용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고 두 분 합쳐서 통신비를 기존 25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줄였어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17만 원이 절약됐어요. 둘째, 식비를 줄이되 품질은 유지했어요. 마트 영수증 앱을 사용해서 주 단위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냥 생각 없이 마트 가면 사고 싶은 거 다 집어서 오게 되는데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장을 보니까 충동 구매가 확 줄었다고요. 그리고 동네 재래시장이나 로컬 농산물 직거래 앱을 활용하니까 신선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더래요. 셋째, 보험을 정리했어요. 이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보험이 5개였는데 보험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중복 가입된 보장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더니 보험료가 합산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어요. 넷째, 자녀 지원 방식을 바꿨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 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정해진 금액만 드릴 수 있다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자녀들도 이해해줬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하더래요. 이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를 제대로 알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삶의 만족도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인천에 사시는 61세 부부인데요. 은퇴 후에 텃밭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아파트 베란다 텃밭이랑 근처 주말 농장을 빌려서 상추, 고추, 토마토, 깻잎을 직접 길러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식비를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줄여주더래요. 신선한 채소를 직접 키워서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몸을 움직이니까 병원 갈 일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텃밭 가꾸는 시간이 즐거워서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시간도 없어졌대요. 생활비도 줄고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생긴 거잖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노후를 바꿔요. 그리고 주택연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집의 가치, 연령, 가입 시점, 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026년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시세 3억짜리 집을 가진 65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국민연금이랑 합산되면 생활비 부족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고,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일자리 이야기도 해야겠죠. 2026년 현재 정년 연장이나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60대에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이든 간에 일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 생활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파트타임이나 단기 일자리라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소득이 추가되면 그게 생활비에 엄청난 여유를 만들어줘요. 요즘은 시니어 취업 플랫폼도 많이 생겼고 지역 고용센터에서도 시니어 맞춤 일자리를 알선해줘요. 체력이 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자리를 찾을 때 본인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무리해서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오히려 의료비가 더 나가서 손해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엔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 생활비 문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돌발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은퇴 후에는 이 돌발 지출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쪽이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다. 그러면 하루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중환자실이라도 가게 되면 하루에 수십만 원이에요. 일주일이면 수백만 원이고요. 암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이 생기면 초기 치료비만 몇 천만 원이 들기도 해요. 실손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긴 하지만 다 커버가 안 되는 항목들도 있어요. 또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해진다. 차 사고가 난다. 자녀 결혼식에 목돈이 들어간다. 손자 교육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온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만 생겨도 생활비 계획이 완전히 흔들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노후 비상금으로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손대지 않는 예비자금으로 따로 보관해 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노후의 안정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 후 부부 갈등이에요. 이게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돈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요. 이 돈을 왜 썼냐? 저 돈은 왜 썼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거든요. 실제로 60대 이후의 황혼 이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경제적 갈등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가계를 함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같이 가계부를 쓰고 같이 목표를 세우는 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부부관계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생활비를 줄이는데 성공한 부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가게를 틀어쥐고 있거나 부인이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두 사람이 함께 이번 달 뭐가 많이 나갔는지, 다음 달은 어디를 줄여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부부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굳어진 돈 쓰는 습관, 가치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대화를 피하지 않는 부부들이
노후를 훨씬 잘 헤쳐나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 현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노후 빈곤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60대 분들이 젊었을 때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자녀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최선이었던 시대죠. 국민연금도 지금처럼 성숙하지 않았고 퇴직연금 제도도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분들이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장 큰 변화가 아니어도 돼요. 통신비 조금 줄여보기, 보험 점검해보기, 장 볼 때 목록 만들어서 가보기, 배우자랑 한 달에 한 번 같이 통장 열어서 보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노후가 달라져요. 절망할 이유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숫자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섭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해주세요. 배우자분이랑 나란히 앉아서 우리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한 번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거창한 재테크 공부도 아니고 갑자기 생활을 확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뜨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 노령연금 수령 꿀팁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